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메이크업, 또 네일 아트, 또는 문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저작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그 재미있는 사례가 나왔는데요. 그 세미 모라빗이라는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자신의 그 메이크업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그것을 사진을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세미 모라빗이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한번 루이비통을 상대로 해서 큰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사진 작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진 작가가 시세이도라는 아주 유명한 그 화장품 회사가 있죠. 이 화장품 회사와 이 사진 작가가 콜라보를 해서 어떤지 이런 메이크업에 대한 시리즈 사진을 게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약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진 중에 이 세미 모라빗이 메이크업을 했던 그런 어떤 이제 인물의 사진을 사용을 했던 거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세미 모라빗이 자기의 허락 없이 자기의 메이크업 한 그 사람을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이것을 허락 없이 이용했다. 자신의 그 메이크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메이크업 소송이 그동안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그 미국이나 외국에서 일어난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 미국 저작권법의 차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와 미국 저작권법의 아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이 고정을 요건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고정, 이제 영어로 fixatio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사상이나 감정이 머릿속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현만 되면은 그때부터 저작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서 노래를 불렀다, 즉흥곡을 불렀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도 그것을 악보를 적어놓거나 또는 녹음을 해놓거나 녹화해 놓지 않아도 그냥 노래로 불러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현이 됐다면은 그것으로 저작물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이 어떤 매체, 그러니까 일정한 영속적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매체에 이 표현이 고정되어 있어야만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 혼자서 그냥 즉흥곡을 불렀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악보로 기재를 해놓든가 아니면 녹음을 해놓든가 녹화를 해놓든가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유형적인 매체에 고정을 시켜 놔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한다 할 때 그러면 이제 강의가 저작물이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저작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사상이나 감정이 이렇게 언어로 표현됐죠. 그래서 언어로 외부적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저작물이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강의를 구술로 한 것만으로는 아직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 강의를 받아쓰기를 해놓든가 녹음을 해놓든가 녹화를 해놓든가 이렇게 어떤 그 일정한 그 시간적인 영속성을 가진 매체에 이것을 고정을 시켜 놓아야만 비로소 그때부터 저작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메이크업이라든가 네일 아트 이런 것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이크업을 이제 화장을 하고 손톱에 네일 아트를 하지만은 특히 이런 메이크업 같은 거는 몇 시간 후면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세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은 이것을 과연 일정한 그런 영속적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매체에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느냐? 사람의 얼굴도 하나의 매체가 될 수가 있느냐?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미 모라비 사건에서 이것이 고정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미 모라빗이 패소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세미 모라 이것은 그 판결문을 보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세미 모라빗이 어떤 사람의 얼굴에다가 메이크업을 한 것도 일종의 고정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더욱더 이 사진에 확실하게 고정이 되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미 모라빗이 그 누군가의 얼굴에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 피고가 사진으로 촬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시세이도라는 그 이제 화장품 회사의 어떤 그 뭐 화보 아니면 무슨 뭐 이제 잡지 이런 데 게재를 하게 된 건데 이제 그런 이 사진이 더욱더 확실하게 이 메이크업을 고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진 자체를 저작물로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메이크업에 관련된 사건은 이번 그 세미 모라비스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몇 번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이제 이 뮤지컬 캐츠 사건입니다. 우리 캐츠를 보시면은 그 고양이들 이제 분장을 하고 사람들이 나오죠. 등장인물들이. 그런데 이 캐츠에 나오는 이 고양이 분장은 정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인다고 해요. 보통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고 한 8겹, 9겹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분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법원은 이런 그 뮤지컬 캐치에 나오는 이런 그 분장 이런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몇 시간 후면은 그 분장을 지워야 되지만은 그 몇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은 일단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분장은 아니지만 문신이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사례가 그 마이크 타이슨의 그 이 문신, 그 유명한 그 헤비급 복서 권투 선수죠. 이 선수 이제 얼굴에 이런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 이제 그 문신을 한 사람이 이제 저작권을 주장한 겁니다. 이게 마이크 타이슨이 원고가 되었던 건 아니고요. 그 마이크 타이슨 얼굴에 그런 문신을 해주었던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누구를 상대로 했냐면 이제 워너브라더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사가 있죠. 여기서 그 행오버라는 그런 영화를 제작을 하는데, 그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 얼굴에 이 마이크 타이슨의 문신과 유사한 이제 그런 문신을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마이크 타이슨의 문신을 했던 사람, 빅토르 피트밀이라는 이런 메이크업 문신 아티스트, 타투 아티스트라고 하죠. 피트밀이라는 사람이 그 마이크 타이슨의 문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 소송에서는 이제 이 문신 아티스트, 즉 피트밀이 패소를 했는데, 사실상은 패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이제 그 피트밀은 어떤 소송을 제기했냐면은 이 영화가 아직 상영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 영화의 이제 예고편만 보고서 저 예고편을 보니까 자기의 문신이 사용된 거예요. 어떤 등장 그 배우가 자기가 타이슨의 얼굴에 해줬던 그 문신과 같은 문신을 하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그 예고편을 보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 그 영화의 상영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했던 것이죠.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화다. 그러니까 상영을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그 피트밀의 그 문신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 타이슨의 문신에 대해서 그 문신을 디자인한 그 피트밀의 저작권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가처분 사건에서는 이런 가처분은 그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임시로 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이익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 워너브라더스의 이 영화를
상영을 못하게 막아주게 되면은 워너브라더스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상영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그 중에 아주 이 영화의 일부 등장인물이 이렇게 얼굴에 문신을 그려서 등장했던 그 부분 때문에 이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워너브라더스가 입는 손해는 너무나 크다. 그에 반해서 이 타투 아티스트, 즉 위트밀의 경우에는 설사 이 영화가 상영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의 저작권이 침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그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 특히 뭐 이 워너브라더스 같은 영화사가 망할 회사도 아니고 일단 영화는 상영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 허락 없이 저작권, 즉 이 문신 저작권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작권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영화를 상영을 못하게 할 것 까지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도 어떤 그런 문신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네일 아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이제 메이크업이나 네일 아트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또 문신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일반적인 그런 문신이나 네일 아트 또 메이크업이라면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는 문신이라든가 또 그런 네일 아트 또 평범한 메이크업 이런 것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상당한 이제 독창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개성은 갖고 있는 그런 창작성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문신 같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의 그 문신도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또 이제 요즘에 보면은 그런 뭐 NBA라든가 또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들 이런 사람들 보면 특히 이제 뭐 농구 선수들 이런 팔이나 몸에 이렇게 아주 화려한 또는 상당히 이제 크기도 큰 그런 문신을 하고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신들도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그런 운동 선수들의 문신을 상표로 등록을 해준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원래 상표는 옛날에는 이제 그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이것만 상표로 봤었습니다. 이제 그 1994년도 이전에는 이제 기호, 문자, 도형 그리고 이것들이 결합된 것 이것만 상표로 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점점 그 상표의 범위가 넓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 색채가 상표 요소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체 상표도 어떤 형태, 물건의 형태 이런 것도 이제 상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뭐 향기, 소리, 뭐 촉각, 심지어는 위치 이런 것도 상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상표 같은 거는 우리 뭐 어떤 이제 지상파 방송에 뭐 9시 뉴스, 8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시그널 뮤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 상표가 된다는 거죠. 또 이제 과거에 MGM인가요? 어떤 이제 영화사의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그 영화가 시작될 때 사자가 나와서 으르렁 한번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로고, 일종의 로고죠. 그 영화의 로고인데 사자가 한번 으르렁 하고 그 우는 그런 모습이 영화 시작 초기 화면에 나오는데 그리고 그 사자의 울음소리도 이제 이 소리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위치 상표로 이제 뭐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이 아디다스의 상표입니다. 아디다스 보면은 그 삼색 선으로 돼 있죠. 그런데 뭐 삼색 선이 아무데나 쳐 있다 그래서 아디다스가 다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신발의 옆면, 이제 스포츠 슈즈, 이제 그런데 그 옆면에 삼색선, 그러니까 그 삼색선의 위치가 중요하죠. 이것이 신발의 옆면에 삼색선이 약간 45도 각도로 위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아디다스의 상표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상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신도 상표 등록이 됐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또 이런 육체 미술이라고 해서 자기의 몸을 어떤 일종의 캔버스로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예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올랑이라는 이름의 프랑스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자기 얼굴을 성형수술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성형수술 자체를 하나의 저작권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 얼굴을 모나리자처럼 성형수술을 해서 그걸 저작권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성형수술을 해서 보티첼리라는 화가가 그린 비너스 얼굴처럼 성형수술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저작권을 주장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올랑이라는 예술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이 레이디 가가가 어떤 이제 분장을 했던 걸 가지고 그건 자기 얼굴 육체 아트, 육체 미술을 모방한 것이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례에서는 이 육체 미술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면서도 올랑의 이 육체 미술과 이 레이디 가가의 이 분장이 유사하지가 않다. 그래서 표절은 아니라고 이런 이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메이크업이라든가 네일 아트, 문신 같은 것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판결들이 외국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여러 가지 메이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네일 아트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홍보하고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자기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는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향후에 어떤 저작권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그런 영상을 촬영하고 또 제작하는 분들이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